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얼핏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뭐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 문자고요. 이 그리스 문자는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척도,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측정과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변수와 상수의 개념입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척도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미의 수를 부여하는 걸 이제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와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상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다. 전부 다 짜장면을 시켰다. 이건 상수입니다. 근데 뭐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누구는 뭐 짜장면을 시키고 누구는 뭐 짬뽕을 시키고 다양한 음식을 시킨다면은 이건 변수예요.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고 하나의 수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수준에 따른 변수의 분류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명척도, 또 다른 말로 명목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열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간 또는 등간척도라고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율척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언급한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이 네 가지 척도를 연속이냐 비연속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냐 비연속 변수냐 이렇게 두 개의 이 범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것을 독립변수라 얘기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실시를 했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의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에 대해서 뭐 어떤 집단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다가는 그동안 해왔던 걸 그대로 해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 이걸 처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영어는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처치 조건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단 간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A 집단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시행을 시키고 B 집단에다가는 그동안에 해왔던 걸 그대로 해온다. 이거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피혐자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혐자내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학생, 똑같은 사람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대학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뭐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성격 5 요인이라든지 뭐 MBTI 이거를 매 6개월마다 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매 학기 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학년에 맞춰서 뭐 곱하기 2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측정과 변수, 척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척도, 측정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척도라는 게 뭐냐면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에 어떠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 척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척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어떠한 통계 기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척도는 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명목척도. 자, 이 명목척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명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노미널 스케일 딱 하나인데 이게 번역하는 도중에서 뭐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도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성별이 있겠죠. 성별 예를 들면 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할 때 요즘 3과 4를 쓰는데 뭐 3이 4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척도가 있는데요. 서열척도는 다른 말로 순서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서열이 있는 겁니다. 학력을 보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력의 이 높낮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열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주형 자료 또는 비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연속형 자료 또는 범주형 자료에 속한 척도들은 명목척도, 서열척도들은 보통 분석을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빈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빈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여러분들 수업에 지금 40명의 학생이 있다. 근데 그 중에 35명이 여학생이다. 그럼 35명은 여학생이고요. 5명은 남학생이고요. 이런 식의 빈도를 구분하는 걸 빈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척도죠. 큰 틀에서 보면. 등간 척도라고 있습니다. 자, 등간 척도는 또 동간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간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간 척도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등간 척도 또는 동간 척도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설문지 같은 걸 조사를 할 때, 1부터 5까지가 있어요. 1과 2, 2와 3, 3과 4, 4와 5 이런 식으로 해서 눈앞에 간격이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제시해주고 각 숫자를 같은 간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설문지 할 때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가 등간 척도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등간 척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등간 척도 예를 들은 게 온도인데 온도계의 온도. 자, 여러분들이 온도계를 가지고요. 뭐 바깥에서 재던 또는 건물 안에서 재던 기준은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하는 그 것들은 설문조사는 여러분들 눈앞에서는 1부터 5까지의 간격이 같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누구는 되게 만족스러워서 그 영화에 대해서 5점 만점을 주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불만스러워가지고 5점 만점 중에 1점을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이 점수가 달라져요. 즉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킨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등간 척도가 아니고 서열 척도입니다. 아니, 서열 척도에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가 있는데요. 비율 척도는 뭐냐면 연속형으로 되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0이 있습니다. 0. 0은 실제로 없는 걸 0입니다.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가 0마리 있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사과가 0개 있어. 없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를 빵점 맞았어요. 점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소득, 예를 여기서 얘기를 든 거죠. 소득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어요. 그럼 소득이 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든지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 소득이 생기겠죠. 그러면 없는 것부터 0, 뭐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한다면 뭐 은행에서도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부어진다면 소득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부터 0부터 해가지고 플러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형 자료에서는 보통 분석 방법을 어떤 걸 쓰냐면 기술 통계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말이 조금 기술 통계라고 해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늘 해오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 통계하면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서서히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수업 시간에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명목척도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보죠. 산술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부여된 숫자의 산술적 의미는 없고요. 단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화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여성. 자, 출퇴근 시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니까 학생이 학교에 올 때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까? 버스, 지하철, 뭐 택시, 도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명목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서열척도가 있죠. 자, 이 서열척도는 순서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양적인 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귀화의 가정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상, 중, 하라고 썼습니다. 상이 중보다 높은 건 알아요. 높은 건 압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중보다 어느 정도의 그 분량, 어느 정도의 양만큼 더 커야 상이라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단지 높낮이, 순서상 상이 높고 중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한 거지 어느 정도, 양,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소비자 형태, 여기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고요. 물론 가르치는 교수자도 다른 무언가의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뭐 태도라든지 선호도, 지금 여기 예시처럼 경제 수준을 물어본다면 뭐 사회 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볼 때 이제 많이 씁니다. 서열척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간척도인데요. 등간척도는 이제 그 절대 0점은 없습니다. 절대 0점이어서 뭐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에 0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도계의 0도는 절대 0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합의본 0도예요. 그 기압이 1기압에서 보통 민물이 어느 시점을 우리는 0도로 합시다라는 그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0도라고 하는 거지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없는 걸 0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0점이 존재하죠. 이것처럼 온도가 0도다. IQ가 평균이 100이고 성적이 안 좋다. 뭐 상주 1등급, 2등급, 5등급 물가, 주식 뭐 이런 것들은 임의의 0이 존재하는 거지 절대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간격은 같아요. 0도에서 1 올라가는 거. 뭐 여기 주식 예를 들고 IQ 점수도 있고 그러는데 100에서 110으로 올라가는 것과 110에서 120으로 올라가는 이 간격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척도가 있는데요. 비율척도가 있습니다. 이 비율척도는 0이 있어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귀하의 연령은 뭐 0세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이게 약간 동양적인 나이와 뭐 서양적인 나이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바꾸자는 얘기도 있긴 하죠.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영세는 영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세, 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한 세를 먹는가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돼야, 즉 연수를 채워야, 달을 채워야지 한 살이 되는, 약간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소득, 소득원이 없으면 0, 있으면 거기에 맞게 소득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비율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명명척도와 서열척도를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명명척도와 서열척도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비연속 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서열척도는 비연속에도 속하고 연속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서열척도를 어느 수준까지 를 연속으로 보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많이 하는 게 1부터 5까지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죠. 1, 2, 3, 4, 5. 그래서 한 선택의 범위가 한 5 정도 되면은 이 서열척도를 연속변수로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3 정도부터 해도 괜찮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극소수의 학자들이고요. 보편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또 서열척도가 연속으로 쓰이는 경우가 어느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이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년을 초, 중, 고 하면은 이 간격이 3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요. 벌써 12년 동안에 12년이란 이 연속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열척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 있고 비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종 학력은 초, 중, 고 하면은 약간 비연속이 될 수 있지만 귀하의 학년을 해가지고 몇 년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10년이다, 12년이다, 15년이다 그러면 연속 변수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범주형 자료 또는 비연속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성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성적 자료를 이렇게 평균을 내거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연속성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연속형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정량적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metric data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을 측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연속형 자료의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있잖아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연속변수와 비연속변수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요. 그 비연속변수와 연속변수로 구분된 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다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라는 건 뭐냐면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라는 용어보다는 설명변수 또는 예측변수라고 사용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곳에서 여전히 이 독립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독립변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혹시 읽으실 때 독립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가 나오면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독립변수는 알파벳 X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벳 X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즉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공부 시간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되고요. 성적은 이 공부 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독립변수는 제가 지금 공부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공부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으로 쭉 하면은 비율 척도가 되겠죠. 당연히 연속 변수입니다. 근데 이 독립변수를 공부 시간을 뭐 10시간 이상, 5시간에서 10시간, 5시간 미만 하면요. 이거는 서열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는 연속형이 될 수도 있고 비연속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속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은 이제 처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보통 처치라고 하죠. 많이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또는 어떤 약에 대한 효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을 처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처치 조건을 A 집단에다가는 주고 B 집단에다가는 주지 않는다. 즉 일반에다가는 무슨 동영상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동영상 수업을 틀어주고요. 2반에다가는 그냥 평상시에 들어오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A반의 학생들, 즉 일반의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성취도를 보인다. 그러면 동영상 수업이 효과가 높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피염자간 변수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살펴보냐면 T검증 또는 분산 분석 등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T검증과 분산 분석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피염자의 변수 같은 경우는 같은 학생을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복 측정 설계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X로 표기가 되고요. 연속 변수일 수도 있고 비연속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추정을 합니다. 저 관계 추정에서는요. 원인과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인과관계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코즈 앤 이펙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관점을 돌리셔도 됩니다. 종속변수는 보통 Y로 표기가 되고요. Y로 표기가 되고 연속과 비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척도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나눠지고요. 이 네 가지 척도는 연속변수와 비연속변수로 구분이 되고 연속변수와 비연속변수는 다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요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척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척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연속과 비연속으로 구분이 되고 또 연속과 비연속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통계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